한국갤럽에 의뢰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지사, 청주시장 선거 판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이 누군데? 지금 노영민 없다 모른다 씨가 1등이에요. 일반 시민들은 누가 되든 상관없다, 누가 나올지 관심 없다. 제일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선호도나 지명도 인지도 면에서 많이 회복하지 못했다라는 이런 결과를 선거하지 말아야죠. 이대로 선거하지 말아야. 나머지 79%는 부정적이거나 세무다. 갤럽 여론조사가 여러 사람 헛물키게 만들겠는데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최용현 변호사님, 신용환 교수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내년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후보를 선호하시나요? 여기저기 속속들이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는데요. 오늘은 KBS 청주방송국이 한국갤럽에 의뢰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지방선거 가운데서 도지사, 청주시장 선거 판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도지사 영역입니다. 도지사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서가는 노영민, 아직은 모른다입니다. 어떻게 주제 괜찮으십니까? 안 괜찮습니다.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아직은이 아니라 네. 지금 이제 다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 청주방송국이 한국갤럽에 의뢰를 해서 지난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충북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513명에게 물었습니다. 이 조사 결과이고요. 표본오차는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라는 부분 고지를 해드리면서 결과를 변호사님, 도지사 결과 알려주시죠. 도지사 지금 김한학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지사 선호도를 여론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노영민 전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실장이 19.1%, 한범덕 현 시장이 도지사 도전할 걸 대비해서 11.6%, 그다음에 이종배, 박덕흠 의원이 각 9.4%하고 7%, 그 이후에 오재세, 박경국, 신용환 교수, 앞에 계신 신용환 교수까지 이런 순서대로 선호도가 집계가 되었죠. 신 교수님께서도 도지사 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에 왜 들어갔죠? 아직 출마한다 말도 없었는데. 자칭 타천으로 거론되는 분들이 이전에도 출마를 하셨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원하시는 모양이에요. 본인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원하지 않으세요? 아니 이미 출마한다고 참 말씀하신 분도 있으시네. 오재세 의원님. 그러네. 혹시 뭐 불출마 선언을 하실 거예요? 지금 19.1% 노영민 전 비서실장 1위에 이렇게 나왔는데 결과 우선은 변호사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셔요? 저는 이번에 청주 KBS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만 이 방식에 조금 문제라기보다는 한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현실 정치가 당대당 대결 구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대당 대결, 그다음에 1대1 대결 구도를 무시하고 후보군들을 쭉 나열을 하고 거기서 누구를 선호하냐 이렇게 이제 표집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식 자체가 좀 문제가 있죠. 이 조사 방식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당대당이나 1대1 대결 구도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선호도를 조사했다고 하면 이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 확률이 높죠. 확률이 높다. 굉장히 예리한 지적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게 여론조사가 여론조성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조작은 이제 뭐 그건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안 되면 조작은 아닌 거고 여론조사가 여론조성을 한다 이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상당히 일리가 있어.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금 최 변호사께서 예리하게 이제 세부 내용을 지적을 해주셨지만 사람들은 결과치만 보고 누가 어떻게 나왔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신 교수님이랑 저랑 뭐 똑같은 생각이지만 후보들을 쭉 나열해 놓고서는 누가 더 유명하냐, 이 사람 이름 들어봤냐는 식의 결과, 그 정도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굉장히 많은 후보들이 거론이 됐고 KBS 청주방송국이 한국갤럽에 의뢰를 해서 뭐 하여튼 1,500명이 넘게 대상자가 됐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조사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요 여러 가지 좀 한계점도 있고 뭐 그렇지만 국힘 후보들의 성적이 좋지 않은 느낌 좀 있어서요. 그 이전에 다른 여론조사를 본다고 그러면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당대당 1대1 대결 구도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도 있잖아요. 그 결과에서는 국힘 그리고 전체 여론조사 어느 당을 지지하냐도 국힘이 뭐 상대적으로 우위였고 국힘 후보와 민주당 후보 간의 1대1 대결 구도에서도 거의 전부 노영민 후보보다 국힘 후보들이 앞서는 결과가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있거든요. 절대 힘을 못 쓰지 않는다.
청주 KBS 여론조사했던 결과의 두 가지 의미는 그래도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나 현 한범덕 청주시장이 그래도 인지도나 지명도에서 나름 국힘 후보들보다는 조금 더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는 같아요. 그 점은 뭐 동의를 해줄 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번 여론조사 결과 보면 범민주당이랄까 민주당 합계 치수가 30.7%거든요. 아하. 여기에 국힘은 박덕흠 무소속 의원까지 옛날에 국힘이었으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포함시킨다면 31.2%예요. 아, 거기까지 조금 포함이 더 돼야? 오차범위 내에서 국힘의 전체적인 선호도가 민주당보다 더 높다는 거거든요. 뭐 박빙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여론조사 청주 KBS에서 한 거지만은 전체적으로는 노영민 한범덕의 그 유명세가 있긴 하지만은 밑바닥의 그 정당 지지도까지 감안했을 때는 국힘이 조금 더 앞서는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저 결과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1등이. 1등이 누군데요? 틀렸어요? 1등이 누구게요? 1등이요? 네. 지금 노영민 없다 모른다 씨가 1등이에요. 아, 37%. 그분이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2배 가까이 되니까. 이름을 없다 내지 모른다로 바꾸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번에 여론조사 했던 거의 식으로 쭉 후보들을 나열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또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뭐가요? 정우택 전 의원이 빠졌거든요. 맞아요. 만약에 후보를 쭉 나열하는 식으로 이번 방식대로 했더라도 만약에 정우택 의원이 뭐 상당구로 옮기고 뭐 재선거에 출마할 거다라고 의지를 피력했기 때문에 요번 요 후보군에서는 빠졌겠지만 만약에 정우택 전 의원을 만약에 요번 후보군에 넣었다면 정우택 전 의원이 최소한 1, 2권은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아까 되거든요. 변호사님 말씀 중에 KBS 여론조사 말고 다른 여론조사 결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뭐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중앙의 뉴데일리라고 하는 언론에서 한길 리서치 꽤 유명한 업체죠. 한길 리서치에 의뢰해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한길 리서치 거에 보면 1대1 방식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전부 노영민 전 비서실장을 다 이기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1대1로 붙었을 때는요? 네, 그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완전 다르네. 1대1로 하면은 거의 당의 싸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고 여기서 이제 하나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여기 이제 박경국 후보가 한 4.5% 나와 있죠, 대략. 근데 박경국 4.9%. 4.9 정도 나와 있죠. 예. 그 박경국 전 부지사가. 근데 박경국 전 부지사가 지난번 충북도지사 나왔을 때 약 28, 9% 정도 얻으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 여론조사랑 도저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차이가 많네. 결과를 놓고 그냥 이 자체 KBS 청주에서 조사했던 결과 자체를 놓고 볼 때 조금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박경국 신 교수님 여기 계시지만 그다음에 청주시장 후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황영호 전 청주시 의장 같은 경우 이분들이 전에 도지사나 시장에 출마했던 분들이거든요. 신 교수님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세 분이 그 선호도 조사에서 수치가 두 자릿수를 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현역 정치인, 기성 정치인보다 이전에 도지사나 시장으로 출마했는데도 선호도나 지명도, 인지도 면에서 많이 회복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어떻게 열심히 활동을 안 했다 뭐 이런 의미입니까? 그게 이제 뭐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측면이죠. 열심히 안 했다라고 질책은 뭐 만약에 그런 질책이라면 따끔하게 당사자들이 저를 포함하여 다 받아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시점은 유권자들이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시점이에요. 흔히들 이제 정치 전문가들이 하는 건데 유권자들이 지금은 온통 쏠려 있는 건 대선이에요. 지방선거가 보이지 않아요. 상당 재선거도 보이지 않아요. 거의 무관심에 가까운 상태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기존 정치에서 이름만이 들어본 인지도 위주예요. 흘러가듯이. 상당 부분이. 아마 제가 얼굴 알려진 걸로 이 한판 덕분에 거의 청주 시내에서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기사님들까지도 이제 안다고 그러시니까 그런 부분으로 보면 선호도냐 진짜 후보에 대한 적합도냐 이 질문 내용에 따라서 또 많이 다르거든요. 사실은 요 타이밍에 지금 아까 교수님께서 정말 재미있게 비유를 해주셨는데 결국 그럼 1위는 누구냐? 모른다 씨가 1위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부동층이 37%나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했던 것 같은데 교육감 선거를 제외하고는 37%로 부동층이 가장 높은 수치.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은 그래도 현장의 분위기를 본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 사회에서 이 고위급 정치인들이 너무 고인물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도지사 선거나 시장 선거나 관심 없다. 누가 되든 관심 없다라는 층이 사실 절반 이상인 것 같아요. 오히려 37%는 적게 표출된 것 같은 느낌이 그래요? 들어요. 사실은. 오히려 도지사 선거에 나올 만한 사람들은 이미 예상이 되고
옛날부터 한 22년 동안 하시던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누가 되든 상관없다, 누가 나올지 관심 없다. 이런 층들이 더 많지 않을까. 여기 37% 이상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실제 도지사의 역대 선거만 놓고 보면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는 조금 예외적이었습니다. 하루 전에 트럼프와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완전히 그날 뭐 거의 패닉에 빠졌죠. 이 보수 쪽에서는 이제 특이한 케이스였고 뭐 앞으로 이제 그게 뭐 또 비슷한 일이 있을지는 그건 알 수 없지만은 그 전까지의 우리 충북 도지사의 경우를 보면 거의 5% 이내 싸움이거든요. 누가 되더라도 다 항상 거의 그 이내 싸움이었는데 이 5%가 아시지만 5%라고 해봐야 2.5% 얻으면 동률 아니에요. 그렇죠. 내 걸 얻고 상대방 그만큼 줄어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박빙으로 항상 끝났거든요. 정우택 의원님이 당선됐을 때도 그랬고 이시종 지사님이 당선됐을 때도 사실상 뭐 거의 그렇게 차이가 없을 정도로 박빙이라서 아마 정상적으로 간다면 내년도 선거도 결국 5% 이내에서 결정될 거다. 그 얘기는 2.5 이내에서 움직일 거다. 여느 때보다도 부동층이 높은 건 맞아요. 이번 선거 전반적으로 그렇고 도지사 특히 이제 부동층이 높은 건 맞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본다면 내년 대선 결과가 지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들을 때마다 헷갈리기도 한데 어떤 지면에 보면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 날 있고 지방선거가 6월 1일 날 있어서 대통령 선거 결과 보고 이후에 출마 선언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실제로 어떻게 될까요? 이건 이제 다 예측치지만요. 어떤 분은 미리 출마 선언할 분들도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한번 상식적으로 보면 당의 공천으로 한번 보자고요. 예를 들어 제가 대권 후보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좋다. 대권 후보 좋다. 예를 드는 거니까. 해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공천을 할 때 3월 9일이 대선인데 그 전에 공천하겠어요? 공천을 누군가를 하면 거기서 한 사람은 공천이 되고 나머지는 다 탈락했는데 그렇죠. 이 사람들이 대선에 열심히 운동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러면 3월 9일까지는 공천을 안 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된 측과 떨어진 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된 측은 바로 인수위 단계로 넘어가고 힘이 극에 달해 있을 때 막 올라가겠죠. 막 파워가 극에 달해 있을 때 청와대 이제 인수위니까 2달 동안 인수위를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무조건 공천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6월 1일 선거니까 못해도 4월 말에는 돼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4월 한 초쯤에는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야 된다고 보면 한 달 인수위에 정말 힘이 이렇게 배가 돼 있을 때니까 후보가 급변할 수도 있겠죠. 그 어떤 대선 결과에 따라서 거꾸로 진 측은 서로 안 나간다고 할까요? 아마 후보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럼 현실적으로 아예 뚜껑을 딱 열어놓고 보면 대통령 선거인 3월 9일 이전까지는 여전히 안개 속이라고 봐야 하고 그때 이전에 출마 선언을 해야 될 분들은 공직자 규정에 걸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선거 며칠 이전에 그 사퇴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분들인데 그럴 가능성 있는 분들은 거의 손가락 꼽기에 별로 없죠. 결국은 투명하게 유리알처럼 후보군이 보이려면 대선이 3월 끝나봐야지. 9일 이후는 돼야 한다. 그리고 누가 진짜 자기가 당선 가능성도 있는데 예를 들어 자기 마음 급해가지고 먼저 출마 선언을 한다 그러면 대권 후보가 보기에 아이 저 지금 내 대권 운동은 안 하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될까? 아마 그렇게 되는구나. 대선 이전에 결정을 한다면 한범덕은 현 시장이기 때문에 현 시장이기 때문에 이전에 아마 법적으로 정확히 검토는 안 해봤는데 한 시장 같은 경우는 결정을 해야 될 거고 또 한 분이 정우택 전 의원 같은 경우 그 같은 날에 저 선거가 있잖아요. 국회의원 총선 재선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결정을 내려야 되겠죠. 두 분 정도는 그 이전에 아마 결정을 내려야 될 거고 나머지 분들은 대선 이후에 결정할 거다. 지사 출마 여부를. 여론조사에 빠져 있지만 정우택 이제 전 의원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미 예비 등록 기간이 시작이 됐거든요. 상당부 재선거. 네네. 120일 전부터 이제 예비 등록을 하니까 예비 등록을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상대적 혜택이 많아지잖아요. 선거운동 할 수 있는 혜택이. 이 현수막도 걸을 수 있고 사무실을 공식적으로 낼 수도 있고 명함도 뭐 유급 사무원을 둔다든지 이제 여러 혜택들이 있으니까 근데 아마 곧 등록을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정우택 전 지사께서는 상당부 쪽으로 일단 굳혀지는 모양새고 뭐 하시겠죠. 한범덕 시장 같은 경우는 3선 도전이냐 뭐 도지사냐 뭐 이런 얘기 하셔야죠. 왔다 갔다 좀 얘기가 있긴 한데 이 부분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청주시장
여론조사 결과 얘기해 보지요. 자, 청주시장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3선에 도전하는 한범덕 경쟁에서 승리할 것인가? 입니다. 이번 여론조사는요, KBS 청주방송국이 한국갤럽에 의뢰를 해서 지난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충북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513명에게 물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수준입니다. 보험 광고하는 것 같아요. 보험 광고할 때 뒤에 봐봐 막 얘기하잖아요. 좀 더 빨리 할까요? 이것도 빨리 돌려. 충북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513명에게 물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변호사님? 예. 그 시장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한범덕 현 시장님이 21.2%, 최현호 서원구 당협위원장이 9.7%, 이범석 전 청주 부시장이 9.3%, 김시민 의원이 7.1%, 그 이후에 최진현, 박한석, 황영호 그 국민의힘 소속 당원들, 그 다음에 송재봉, 연철음, 허창원, 최충진 이렇게 시의원 이런 순서대로 선호도가 조사 결과가 나왔죠. 청주시장 후보에 거론되는 분들은 워낙 많아서요. 지금 한범덕 현 시장 같은 경우는 도지사 쪽에서도 거론이 되고 청주시장 쪽에서도 거론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 그리고 그 황영호 전 청주시의회 의장은 출마하지 않겠다고 최근에 그 발표를 불출마 선언을 해서 했죠. 결과적으로 본다면 한범덕 현 시장이 22.2%로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는 겨우 한 자릿수 정도였는데 한범덕 시장이 거의 뭐 두세 배 정도로 월등히 앞선 결과가 나왔죠.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렇죠. 제일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시장에서도 진짜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앞서는 걸로 어쨌든 나왔고 도지사에서도 꽤 의미 있게 이제 도지사에 지금 여론조사상 두 자릿수가 두 분밖에 없는데 민주당이시잖아요. 두 분 다. 근데 만약 하나 어떤 역학각의 변수에 의해서 도지사로 또 갈 수 있다 그러면 그 부분도 고민되고. 소위 말하는 꽃놀이패 양쪽에 들고. 꽃놀이일지 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고민 많으실 것 같고 또 한 분 이제 고민 많으실 분이 제가 보기에는 그 국민의힘의 최현호 위원장님이실 것 같아요. 최현호 위원장님. 그렇죠. 어쨌든 여기서 1등 나와 계신데 국민의힘 중에서 이거 해봐라고 하시죠. 저는 결과를 조금 부정적으로 민주당 측에서 좀 부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느껴져요. 아까 도지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한범덕 시장을 놓고 나머지 10명을 쭉 세워놓고서는 누가 유명해라는 조사 결과처럼 이게 그런 결과처럼 보여지거든요. 한 시장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쭉 세워놓고 뭐 경쟁을 해봐, 투표를 해봐라고 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고 만약에 질문을 이렇게 바꿨다면 한범덕 시장의 그 현 시장 결과가 마음에 드냐, 한범덕 시장을 계속 지지하겠냐라 그러면 과연 어떤 수치가 나왔을까? 이렇게 문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 같아요. 질문 자체도 완전 다른데. 그러니까 이번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한범덕 시정에 대한 평가는 한범덕 계속 지지여부에 대한 평가로 나온다면 지금 21% 정도 나왔잖아요. 이게 한범덕 시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21%고 나머지 79%는 부정적이거나 세모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까칠. 이 KBS 저 갤럽 여론조사가 여러 사람 헛물키게 만들겠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도 역시나 해석하는 건 마음이니까. 어쨌든 이 조사 청주시장에서도 역시나 부동의 1위는 누구였다? 잘 모른다 씨. 모른다 씨. 30%가 넘더라고요. 이것도 그 도지사 선호도 조사랑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 후보들이 현 시장한테 엄청나게 10%포인트 이상으로 뒤지고 있지만은 전체를 보면 민주당 합계 득표율이 30.2%거든요. 국힘은 그거보다 월등히 높아요. 39%예요. 오차 범위 도지사 때보다 오차 범위 이상으로 월등히 벌어져 있거든요. 이것은 대체의 밑바닥 정서가 민주당보다는 국힘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 유의미하게 좀 바라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 국힘 내 후보 중에서 이범석 전 청주시장 선전이 좀 돋보이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는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은 그래도 기성 정치인, 현역 정치인으로 계속 활동하던 분인데 이범석 전 청주시장 같은 경우는 3, 4개월 전에 정치하겠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3위, 그것도 9.3%면 다른 후보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치거든요. 이것은 조금 유의미한 것 같아요. 열심히 요즘 활동하시더라고요. 저 엊그제 이제 윤 후보께서 청주에 왔다 가실 때도 다 여기 계신 거론된 분들 다 참석하셔서 윤 후보 얘기하니까 얼마 전에 청주 오셨잖아요. 청주 와서 지지 유세를 했는데 그때 요즘 유행하는 말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윤핵관이란 말이 있어요. 윤석열 캠프의 핵심 관계자 도대체 누구냐? 모르세요? 장제원 의원이냐 아니면 뭐 권성동 의원이냐 누구냐라고 근데 모른다고 하는데
저는 딱 하나 아는 건 있어. 윤충 핵관은 누군지 알아. 윤충 핵관? 윤석열 캠프의 충북의 핵심 관계자. 이거를 신고 씨. 신 교수님 이번에 오셨을 때 가장 지근거리에서 수행했다는 말이 있는데 윤충 핵관이 보기에는 청주시장 러닝메이트 후보로서 청주시장 후보는 누가 적절하다. 이거 한 말씀 해주시죠. 갑자기 인터뷰로. 아니 여기 지금 진짜 우열을 다툴 수 없을 정도로 그 사실은 상당 부분이 신인들이시죠. 예. 신인들 다 굉장히 선전해 주셔서 앞으로 충북 그동안 한 20여 년 이제 여야 모두 기득권 분들이 이제 아성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다 신인들이시니까 대부분이 오래된 분 한 분 계시긴 하구나. 대부분의 신인들이 열심히 이렇게 해주셔서 아마 잘 그분들 누가 되든지 간에 이렇게 세대 교체도 되고 또 충북의 교체도 잘 이루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짜 민주당으로서는 분위기가 안 좋은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9% 정도 이 오차범위 밖에서 차이가 날 정도고 그 다음에 그 한범덕 시장을 제외하고는 7위까지인가 전부 다 국힘이에요. 전부 다. 국힘 범위 7위 범위 밖에만 이제 민주당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야. 이 정도로 민주당 자체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죠. 근데 전체. 그 지지율 가지고 아까 잠깐 해석하실 때 한 시장 건 21%가 부정 뭐 이런 거라고 하고. 긍정이고 나머지 70%는 부정.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이범석 그분께서는 뭐 9% 긍정 평가하시고 왜 신인 정치인으로서 9%면 엄청이 나온 거죠. 기준이 달라서 9.2%. 그건 맞아요. 정말로. 그래요? 신인이 나와서 사실은 5% 넘기가 쉽지 이상한데 않다는 색깔한 거고. 게 9.2 있잖아요. 9.2. 리얼 알겠습니다. 편파 방송? 완전히 좀 그런 느낌인데 여하튼 간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거론이 되고 있고 여론조사를 했던 시기가 11월 18일, 19일 이때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을 것이고 조사 방식이 바뀌면 결과가 또 그에 따라서 또 달라질 거고요. 어쨌든 간에 이래저래 얘기들이 많고 해석도 분분하고 그런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남아있는데 청주시장 선거의 가장 큰 핵심 변수 이걸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오늘 얘기도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 저는 뭐 도지사 선거랑 마찬가지로 이것도 대선의 결과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지역 여론도 별로 안 좋은 편인데 이것도 뭐 영향을 미칠 거지만 도지사와 달리 더 큰 영향을 미칠 거는 현직 프리미엄이죠. 도지사는 현직 프리미엄이 없잖아요. 현직 프리미엄. 근데 한범덕 시장은 현직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막강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 연동되는 거 이제 기본 말씀 주셨고 저는 이 시장도 또 도지사도 마찬가지지만 집권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인적 쇄신을 인위적으로라도 노력할 거다. 그래서 우리 충북의 세대 교체도 어쩌면 이번 판에 많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집권한 측에서는 이제 그 약 3개월도 안 되는 거잖아요. 5월 10일이 취임식이고 6월 1일이 선거니까 정말 그 언론도 이제 허니문 기간이라고 그래서 그때는 뭐 거의 비판을 안 하고 가급적이면 이제 막 좋은 미담이라든지 뭐 이런 걸 주로 다루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집권한 측에서 누구를 세워도 상대적으로 그 뻗치는 힘으로 올라가는 기세로 바꿔나갈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강하게 작용할 테니까 아주 세대 교체라든지 또는 신인 발굴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굉장히 절호의 찬스가 어느 쪽이든 이기는 쪽이 될 수도 있겠죠. 한범덕 시장으로서는 되게 기분 좋은 결과일 것 같아요. 자기 경쟁자, 당내 경쟁자가 될 사람들이 국힘 다 빼고 저 뒤에 가 있어. 그러니까 야 이거 얼마나 좋을까. 변수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그 혼동스러운 부분이 좀 하나가 있어서요. 아까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양쪽 다 거론된 부분이 한범덕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도지사 쪽으로 나갈 건지 청주시장 쪽으로 나갈 건지 혹시 한 시장께서 도지사 쪽에 출마를 하겠다고 손을 들어버리면 생겨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역시 변수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본인이 선택을 하실 건데 대체의 여론은 그리고 측근들 얘기도 윤충핵관 계시지만 윤충핵관 말고 한충핵관, 한청핵관 그분들 관계자 측근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마음을 접으셨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냥 청주시장 재도전하는 걸로 마음을 정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틀린지 맞는지 모르는데 측근들 말은 그래요. 어쨌든 다른 후보분들보다는 먼저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조금 일찍 알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시고 출전하고 싶은데 상대적으로 후보군이 이제 많이 나열을 하다 보니까 못 집어넣은 분들이 좀 있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뭐
시장에도 거론되고 상당에도 거론되고 이런 분들도 아까 이제 뭐 장선배 이런 분들은 뭐 개인적으로 아직 정확히 내가 뭘 하겠다 이렇게 되지는 않은 거 아닌가? 시장 도전도 여지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장선배 전 사실은 시기적으로는 살짝 좀 아직 푸릇푸릇한 그런 상황에서 여론조사 결과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저도 하겠습니다. 상당구하고 시장 선거에 관심 있다는데 제 이름은 하나도 안 나오는데 이렇게 한 군데도 없던데요? 하여튼 결론적으로 이 여론조사대로라고 그러면 최근에 이제 신인으로 등장한 몇몇 사람들 있잖아요. 이 여론조사가 이제 또 상당 것까지도 이어져서 있는데 이런 결과라면 신인들은 다 이제 선거하지 말아야죠. 이대로 선거하지 말아야 결론 다 난 거고. 마음 아픈 알겠습니다. 이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름값만으로 뭐 된다고 그러면 초선이란 말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끝내기 한 판으로 시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님. 아, 예. 나는 왜 정치를 그 자리에 가려고 하냐 이러고 오늘 거론된 분들 이분들 다 지역에서 최고의 자리인 도지사나 시장에 도전하신 분들이잖아요. 예. 그 도전에 성공해서 나중에 20, 30년 뒤에 그 자리에 내려올 때 다들 후회하실 것 같아요. 내가 왜 그 자리에 집착했을까라고 후회하실 것 같은데 예. 그 도지사나 시장 자리에 오르려는 사다리에 오르기 전에 예. 내가 왜 정치를 하려고 하나라고 미리 고민 좀 해보고 뭐 성찰을 해보는 것이 먼저이지 않을까. 오르기 전에 해보시는 그런 기회를 갖기를 좀 기원드립니다. 변호사님께서 한판에서 본인의 철학을 여러 번 이렇게 저렇게 이제 정치 철학가를 빗대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굉장히 굳건하게 여러 번 언급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재탕 삼탕 그래요? 저한테 한 얘기야? 굉장히 숙명과도 같은 정치인들에게 물음인데 진짜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 최근에 이제 비교적 오늘은 시대적으로 보면 그 뒤에 이제 최근 현대판 미국 심리학자죠. 어니 젤린스키 뭐 베스트셀러가 하도 많아서 최근에 뭐 300시간 뭐 일하는 시간을 줄여라. 뭐 왜 뭐 잠 안 자고 할 필요 없다. 뭐 여러 얘기들을 주장하시는데 제가 방송에 부적합하게 깨알 같은 글씨를 많이 있는데 마지막 구절만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쓰잘데기 없는 고민들이라는 거죠. 아마 이 여론조사를 보고 많은 후보들이 어떤 후보는 헛물을 키기도 하고 어떤 후보는 내가 때려쳐야 되나 아예 시작도 하지 말아야 되나 굉장히 많을 건데 딱 한 가지 마지막 내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뭘 바꿀 것인가, 한 4%만 유의미한 고민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하, 그 유의미한 고민만 하면 되죠. 저를 포함하여. 네. 오늘 시장이나 도지사에 도전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쓸데없는 의견 갖지 마세요. 이거 쓸데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 하지 마세요. 이런 고민. 가만히 보면 두 분의 말씀이 좀 공통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뭐가 있어요? 없지. 이런 고민 하지 말래잖아. 이 고민이 있을 때 있는 고민일 수도 있잖아요. 쓸데없는 고민. 저것만 4% 안에 들어가 있는 고민. 알겠습니다. 아니 뭐 열심히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교수님 말씀처럼 뭐 미리 좌절할 것도 없고 또 그렇다고 미리 뭐 샴페인을 터뜨릴 일도 아니고 열심히 해보고요. 지역민들은 결국은 진심을 알게 될 테죠. 오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방송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